자, 그러면 이제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차 시에서는 그 재난 발생 원인으로 자연 환경 원인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를 들었는데, 그 자연 환경 원인 외에도 사회 환경적인 원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사회 환경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되겠죠. 그죠? 자연이 아니고 이제 사회. 이런 원인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재난 발생의 사회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초대형, 초고층 건물의 증가. 그러니까 큰 건물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 재해와 관계없이 또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라든지 고층 건물에서 전력 아니면 이제 상하수도 관련된 어떤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뭔가 기존보다는 좀 다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위험시설이 증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다라든지 송전탑이 생겼다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대형화, 예를 들어가지고 거가대교라든지 뭐 인천대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터널처럼 그게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기차도 커지고 버스도 커지고 그 다음에 고속화의 새로운 이동 기술이 등장, 뭐 KTX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대형 다중 밀집 지역의 증가. 대형 다중 밀집 지역의 증가라는 것은 마트가 옛날에 비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큰 코스트코, 이케아 이런 이제 큰 매장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신종 질병,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옛날에는 옛날 질병 흑사병이라든지 뭐 에이즈 이런 거는 이제 요즘 이제 전부 예방되고 치료되는 수준에 들어섰는데 새로운 질병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는 것 자체는 아직은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인 거죠. 이런 신종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북극이라든지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녹아내리는 그 빙하 속에 옛날 고대에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죽었는 동물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거기 얼음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들어있던 바이러스라든지 질병들 중에서 그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이거 얼려 있는 상태에서 깨난 애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열대우림 같은 것들을 인간들이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이 개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그게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즈, 원래 원숭이한테 있었던 병이라 그러는데 원숭이에게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그게 사람한테 옮겨와가지고 큰 질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가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원인의 첫 번째로 이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대도시 지역의 초대형 초고층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롯데타워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죠? 현대가 현대 사옥을 롯데타워 정도로 하겠다 했다가 지금 뭐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초대형 초고층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초대형 초고층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축물의 복잡한 내부 구조 속에
냉방, 난방, 환기, 엘리베이터,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설비와 건물 운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테러에 의해 가지고 대형 화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국제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이제 그 테러를 일으키는 장면을 사진 찍은 건데, 이런 테러 같은 거에 이제 취약해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위에 불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부딪힘으로 내 가지고 이 중간층이 깨져 가지고 건물이 결국은 전부 이렇게 내려앉았죠. 그죠? 이런 이제 재난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설계할 때 아니면 시공할 때 약간의 규정 미준수, 규정을 잘 지켜도 사고 날 수 있는데 규정 같은 걸 안 지킴으로 내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대형 재난의 사실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사회환경적 원인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환경 원인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대형 가스 집적소. 집적소라는 것은 이제 가스를 모아두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 바닷가 쪽, 예를 들어가지고 동해 쪽이라든지 서해 쪽, 이런 쪽에 가게 되면은 가스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도 있죠. 그죠? 저유소, 기름을 저장해 두는 곳 등 이제 위험시설의 노후 관리와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폭발, 화재 등이 재용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왼쪽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염수 방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실은 쓰나미가 들어닥쳐 가지고 원전이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난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 어찌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대형 재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에 가스 폭발, 그래서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 환경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그 재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KTX 등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열차가 탈선한다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하철 화재, 그죠? 초고속 열차 자기 부상, 하이퍼 튜브, 자율주행, 요즘 자율주행 차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죠. 그죠? 이런 이제 새로운 이동수단의 어떤 시스템 오류. 자, 자율인데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자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 같았으면 사람이 멈추거나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추락한다라든지 여객선 또는 이제 유조선 침몰 등이 대형 재난이 원인이 되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열차가 탈선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서 위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뭐 우리나라 비행기 되겠지만은 비행기가 이제 추락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 나게 되면은 그 많은 재산상의 손해뿐만이 아니고 인명상의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회 환경적인 원인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운동 경기장, 공연장, 쇼핑센터 등 도심지 밀집 시설에서 테러라든지 독가스 살포, 방화는 이제 불을 내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이제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왼쪽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재난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훈련하는 장면,
되겠는데, 오른쪽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인 독가스 테러 같은 사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곳에 어떤 이제 재난 원인을 퍼뜨리게 되게 되면은 대형 재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환경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병원체 의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얘기했는데, 그 병원체가 끊임없이 변종이 출몰하고 있어요. 변종이 출몰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 속에 그 얼려있던 병충해가 깨나는 경우, 그 다음에 아마존같이 밀림에 있던 병충해가 아마존이 개발되면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약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약을 처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병원체가 죽기도 하겠지만은, 병원체 자체가 약에 항체가 생겨 가지고 그 진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약이 안 듣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변종으로 나와 가지고 새로운 게 계속 그 출몰하는, 그죠? 그러면서 최근 사람에게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 일종의 이제 인플루엔자라든지 갈충 질병 구제요. 그 다음에 조류, 독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나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질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 뭐 구제역, 뭐 소나 돼지 암페이트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한우를, 돼지고기를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 일부 수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닭고기를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한 상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대규모 유행성 질병 자체가 국가 차원을 넘어가지고, 국가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재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된 거죠. 세계가 이제 하나로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게 되면 미국에서 뭐가 있었던 거, 이라크에서 아니면 소련에서 뭐가 있었던 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그 병원체가 출몰했다 하게 되면은 그게 하루도 안 걸려 가지고 다른 나라도로 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환경적인 재난의 원인에 속한다. 요 그림은 많이 봤어요. 그죠? 코로나.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일부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인식 자체가 전에는 코로나였는데 지금은 약간 감기 중에서도 좀 센 감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인식되고 있죠. 그죠? 옛날만큼 그렇게 좀 국가적으로 호들갑이라면 좀 그거 하고 비상사태가 나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재난 환경 같은 게 사실 변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도 커지고 있고 사회 환경도 커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재난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내용적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어떤 자연적, 사회적 재난 환경은 기상이 변동을 해 가지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어요.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다.
산림 파괴, 벌목, 무분별한 자연훼손, 환경 오염물질의 증가,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폭염, 한파, 폭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상이변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죠? 엘니뇨 이런 것처럼 라니냐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기존 재난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점점. 그 다음에 인적 재난 환경은 사회 재난으로 아까 설명드렸는데 각종 산업시설이 노후화, 성장 위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사회 기반 시설의 부실, 안전의식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 제한 위험이 누적 잠재되고 있는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개설된 도로가 터널이 지금까지는 안심하고 다녔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노후화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재해가 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재난 위험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대구 지하철 화재, 상풍백화점, 성수대교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죠? 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참사를 포함한 각종 재난을 빈번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고들이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에 속하는 거죠. 어찌 보게 되면은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그 예방도 안 되고 대비도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단일 재난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이 연속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단일 재난으로 보기는 어렵고 복합 재난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복합 재난. 산불이 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 하나만 난 게 아니고 산불이 나게 되면 산에 송전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송전탑 자체가 그 산불에 휘말려 가지고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송전탑으로 인해 가지고 가던 전기가 산업단지라든지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하철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전기가 끊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의 어떤 기반 시설 자체가 마비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불 자체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산불이 원자력 발전소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의 재난재해는 단일 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재난하고 자연 재난이 결합돼 가지고 발생할 수 있고 자연 재난 발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적 재난이나 핵심 기반 재난이 유발돼서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화되고 있다. 재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자연 재난 환경 변화 사례를 한번 쫙 살펴본 건데 하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비 효과처럼 그 사고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글만 먼저 보게 되면은 집중호우, 비가 어느 한 곳에 이게 많이 내린 거예요. 요즘 이런 환경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쪽은 약간 맑거나 흐려 보이는데 어느 한 지역만 비가 내리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기 비 오네 이런 느낌으로. 자, 비 오게 되면은 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내린다 그러면은 댐이나 제방이 붕괴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방이 붕괴된 거죠. 제방이. 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아지는데 제방의 약한 부분이 붕괴돼 가지고 요게 시가지, 농가지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처에 있던 송전탑이 붕괴돼 가지고 이제 전기가 끊기게 되는 거죠. 전기가. 그러면은 전기가 끊기게 되면은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내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 뭐 집에 전등 밝히는 건 떠나가지고 냉장고 에어컨이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안 되겠죠, 그죠? 엘리베이터가.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도 열 수 없는 구조로 해놨는데 자연 환기를 시켜놨죠, 그죠? 그게 전부 전기로 돌아가게 됐는데, 전기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피난도 하기 힘든 거죠.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도시 기반 시설이 침수도 날 수 있는 거죠. 도시에 물이 넘쳐나 가지고 버스나 자가용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통망이 두절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도시에서 침수가 나는 것처럼 농촌에도 침수 나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에, 아니면 농경지에, 아니면 집에 물이 잠기는 거죠. 물이 잠기는 것 떠나가지고 빗물이 세지게 되면은 그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집이 유실되거나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거예요. 집 자체가. 산사태가 같은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자체가 정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민 발생, 이런 것들이 도시재난에 속하는 거죠. 처음에는 집중호우, 비가 온 것에서 시작했는데 자연재해가 되는 거죠. 비 온 것 자체가 나비 효과처럼 재방붕괴되고 송전탑 사고 나고 정전 나고 도시가 잠기고 농촌이 잠기고 집이 잠기고 집이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거죠. 이재민이 발생하니까 그 이재민들을 어느 한 곳에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수용. 임시시설을 둬가지고 뭐 학교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그 가설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집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 큰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 복구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이 단순히 침수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복구해서 가가지고 집을 정리해가지고 살면은 될 수 있는데,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 자체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가설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임시피난처를 만들어 주는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좀 복잡한 문제라 할까, 좀 그거가 된 게, 사실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했을 때 그 주체가 자연이다 보니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한데, 일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가설적으로 지낼 수 있는 지분 마련해 주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여기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얼마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애매한 문제라는 거죠. 예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뒤에서 차를 받아가지고 내 차가 다쳤다 그러면은 뒤에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물어주면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이 잠겨가지고 집에 가재가 떠내려가고 뭐 냉장고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일부 그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자기 돈도 내고 하면서 그 복구할 수 있는데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설주택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해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더 들어가라 했을 때 어디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다 해주면 좋긴 좋은데 약간의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풀어야 될 부분도 아직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일단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가 좀 천천히 나가고 여러분 듣기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1차 시 3강을